네, 오늘은 타이어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타이어 안 닦은 지 오래돼가지고 휠이죠. 그래서 닦으면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자동차도 그렇지만 오토바이도 타이어의 중요성은 두말하면 입 아프겠죠. 더더욱이 오토바이 타이어는 두 개밖에 없는 데다가 접지가 요만큼 되죠. 아주 작은 좁은 면적만 접지가 됩니다. 앞타이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접지되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긴급 상황이나 가속하는 상황에서 타이어의 역할은 더욱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크롬 타이어 한번 보시면 옆에 이렇게 숫자가 써 있죠. 130에 70에 12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숫자가 중요한데 130은 타이어의 뒤에서 봤을 때 너비가 되겠습니다. 숫자가 크면 클수록 140, 150이 되면 더 타이어의 너비가 넓어집니다. 우리가 좀 뒤에서 봤을 때 타이어가 넓으면 좀 있어 보이죠. 대신 이제 뭐 접지 면적이 넓어지기는 하는데 연비 같은 데서는 좀 불리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0이라는 거는 이제 편평비라는 건데, 이 숫자가 이제 100이면 요 높이와 요 넓이가 1대1이면 100이고요. 그렇지 않고 지금 이 타이어처럼 약간 이렇게 납작하면 숫자가 점점 작아지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12라는 숫자는 이제 요 휠의 지름이에요. 그래서 12인치 타이어가 되겠습니다. 12인치에 폭이 130mm인 그럼 타이어가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숫자를 참고해서 타이어 교체할 때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앞타이어입니다. 앞타이어에는 숫자가 120, 70, 12. 폭이 120이고 뒷타이어보다 조금 좁죠. 앞타이어는 아무래도 이제 좌우 조향을 위해서 대체적으로 폭이 좀 좁습니다. 70이나 70이고요. 그 다음에 12인치는 뭐 뒷바퀴와 똑같습니다. 지금 뭐 이런 형태의 도로에서 타는 타이어는 대부분 대체적으로 튜브가 없는 튜브리스 타이어죠. 자동차도 그렇고. 하지만 이제 오프로드를 주로 타는 그런 바이크의 경우에는 튜브가 오프로드 지형에서 더 이렇게 충격을 흡수해 주고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튜브 타이어를 씁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휠이 이런 형태가 아니라 스포크 휠이라 그래서 우산살 같이 생겨 있는 그런 휠을 쓰게 되겠죠. 이런 지금 보고 있는 형태의 휠은 이제 캐스터 휠이라고 해서 튜브리스 타입 써 있죠. 튜브리스, 튜브가 없는 바로 이 안에 공기를 넣어서, 이런 경우에 이제 장점은 뭔가 뾰족한 것이 박혀서 이제 바람이 셀 경우에 튜브는 터지니까 한 번에 확 주저앉아서 이제 주행이 불가능한데, 튜브리스는 이제 꽂혀 있으면 바람이 아주 미세하게 세긴 하지만 한 번에 다 빠져버리지는 않으니까 주행이 일정 부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리페어 하기도 좀 편하죠. 우리가 일명 지렁이라고 부르는 안에 꽂아서 그렇게 임시로 그렇게 조치를 하기도 편하고, 튜브 타이어는 아무래도 다 빼고 튜브를 갈아야 되니까 비상 상황에 대처하기가 좀 어렵죠. 그리고 이제 타이어가 중요하니까 적정 공기압을 잘 넣고 다니는 것도 중요한데, 대체적으로 이제 뭐 옛날에는 오토바이 센터 가면 바람 정도는 서비스로 넣어주고 그랬는데, 뭐 일면식도 없는 가게 가서 바람만 넣어달라 하면 사장님들이 요즘에 좀 그렇죠. 눈치도 그렇고, 또 아니면 뭐 아예 그냥 대놓고 5,000원 이렇게 돈을 받는 데도 있더군요. 그래서 이제 공기 주입 정도는 이제 집에서 하면 좋은데, 보통 여러분 가정에 이제 승용차 있으시면 승용차 뒷트렁크에 요즘에는 이제 스페어 타이어 대신에 공기 주입 장치가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는 주로 그걸 사용하고 있으니까, 혹시 있으신 분은, 자, 여기 펌프 밸브는 이제
자동차 밸브하고 똑같은 우리가 슈레더 타입이라고 하죠. 네, 똑같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호환이 되니까 그걸 이용해서 넣으시면 되는데, 이제 얼만큼의 공기를 주입해야 되느냐, 그것은 매뉴얼에 따라 다르겠죠. 혼다 그롬은 29, 앞뒤 모두 29를 넣게 매뉴얼에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간혹 센터 같은 데 가서 바람 좀 넣어달라 그러면, 이게 자동차도 마찬가지던데, 센터 가서 공기 넣어달라고 하면 보통 적정 공기압보다 훨씬 더 많이 넣어주더라고요. 30이 적정 공기압이다 그러면 한 40 정도 넣고 다녀야 된다고. 처음에 저도 왜 그럴까, 매뉴얼 상에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얻은 결론은 자주 넣어주기 귀찮아서가 아닌가. 네. 적정 공기압을 넣어주면 또 공기압이 빠지면 또 와서 또 넣어달라고 하니까 그냥 아예 빵빵하게 넣어주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이크 여기 녹이 나고 있네요. 여름이 지났더니 녹이 나고 있네요. 지하 주차장에서 나왔는데 습기가 높아서 그런지 나중에 좀 기름칠을, 체인에도 루브칠을 해야 되겠네요. 자, 오토바이는 이제 회전을 기울임으로 하죠. 네. 핸들 조작으로 회전을 하는 건 아니죠. 네. 물론 이제 아주 저속에서는 회전하기 위해서 핸들을 조작해야 되겠지만, 속도가 어느 정도 나면은 기울임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오토바이 타이어는 이렇게 기울일 수 있게 돼 있는데, 제가 타고 있는 이 타이어도 지금 보면 상태를 보시면 여기까지는 이제 네, 기울임이 일어나는데, 여기서부터는 색이 좀 다르죠. 네. 여기까지 못 기울인 거죠. 이거를 뭐 영어로 치킨 스트랩, 네, 쫄아서 네. 생기는 띠라고 네, 이렇게 하는데, 전 무서워서 많이는 못 눕힙니다. 네. 네, 이제 여기까지는 눕혀도 된다고 하는데, 알뜰하게 여기까지 바이크 눕혀서 쓰시는 분들께 자랑하시던데, 저는 따라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네. 아무튼 요거를 치킨 스트랩이라고 부른다고 하던데. 네, 뭐 요거는 좀 타이어에 관련된 이야기 중에 저의 경험담이기도 한데, 뭐 이런 그롬은 아니고요. 이제 오프로드를 좀 달리는 바이크 중에 또 이제 가벼운 오프로드용으로는 이렇게 캐스터 휠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바람이 빠져서 상태를 확인해 보니까 어디 이렇게 타이어에 직접 데미지를 먹은, 또는 뭔가 뾰족한 게 박힌 게 없어서 상당히 좀 고생을 많이 하면서, 간혹가다 이제 경험 삼아 말씀드리는데, 여기도 보시면 좀 찍힌 자국이 있죠. 네, 언제 찍혔는지도 모릅니다, 저도. 이렇게 뭔가 돌이 튄다든지, 특히 이제 오프로드 타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더 생기겠죠. 그리고 이제 충격을 받으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요 휠 여기가 깨졌더라고요. 이렇게 크랙이 가면서,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의 크랙이 가면서 바람이 이쪽으로도 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여기가 깨지면 어떻게 수선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아니면 여기가 이제 휘는 경우가 있어요. 충격 먹어가지고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휘는 경우도 바람이 새게 됩니다. 이런 데가 깨지고서 바람이 샌다든지, 아니면 여기 휘어서 비드가 딱 붙질 않아서 바람이 새는 경우에는 할 수 없이 휠을 바꿔야 되죠. 휠은 가격이 꽤 합니다. 네. 바이크마다 좀 다르겠지만 몇만원 수준은 아니에요. 네, 이쪽에 스윙암 옆에 타이어 공기압이 적혀 있죠. 1인승 차시, 2인승 차시. 근데 뭐 숫자는 같아요. 전륜, 후륜 2.0 kPa 라고 되어 있네요. 자, kPa 또는 BAR을 쓰는 경우도 있고 PSI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PSI를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 kPa면 29 PSI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타이어 교체는 언제쯤 하느냐? 이거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네, 이쪽 이제 타이어 이런 홈 사이를 보면 돌기가 있어요. 네,
돌기 어딘지 한번 찾아볼까요? 네, 이쪽 면에 있네요. 자, 이쪽에 여기 좀 안쪽에 아직 많이 남았죠? 저 돌기가 이 부분과 이제 평평하게 되기 시작하면 그때 타이어를 갈면 되겠습니다. 저는 뭐 많이 타지 않아서 아주 많이 남아 있네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믿으시면 안 돼요. 오토바이 그 장거리를 달리거나 코너를 많이 안 타고 그다음에 배기량이 높은 바이크들은 가운데 부분이 급속하게 많이 닳기 때문에 뭐 급가속, 급제동 뭐 이런 걸 반복하다 보면 가운데 부분이 빨리 닳기 때문에 요 인디케이터 요것만 믿다가는 이렇게 철심을 발견하는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오토바이 타이어는 생각보다 빨리 닳아요. 아무래도 자동차 4개의 바퀴보다 바퀴가 2개밖에 없고, 아무래도 급가속과 급제동 뭐 이런 것들을 차에 비해서 많이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빨리 닳습니다. 네. 저도 처음에 좀 큰 바이크 탈 때 타이어가 생각보다 빨리 닳아서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정소운전, 타이어를 아껴가면서 정소운전을 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기억도 나네요.